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에스트로겐은 혼자서는 거의 작용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함께 다니는 짝꿍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뭘까요? 이 호르몬이 혼자 움직이지 못하고 뭔가 얘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쵸, 애가 있는 거구나. 맞아요. 에스트로겐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서포트해주는, 네, 그렇죠. 보필을 해주는. 네네. 에스트로겐 리셉터 베타. 그 짝꿍 이름을 좀 얘기하실까요? 네, 줄여서 이제 ER2라고 하는데 이제 모든 호르몬 사실은 ER2. 수용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셉터가 이제 수용체니까 이 ER2는 에스트로겐을 인식하고 또 몸 곳곳으로 옮겨주는 친구인 거죠.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몸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뇌, 뼈, 혈관, 관절, 피부 뭐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우리 몸 곳곳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제대로 작용을 하려면 이 ER2가 같이 있어야만 제대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에스트로겐의 배달 파트너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어도 문제인 건데 이 ER2도 제대로 활동을 못 한다고 한다면 야,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 어떻게 해야 돼요? ER2를 활발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ER2가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갱년기가 된다고 해도 호르몬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남아있는 에스트로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이게 ER2의 역할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작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시크릿템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시크릿템으로 줄어든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힘을 내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높이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실까요? 네, 네. 거의 반 이상네. 네, 이 주황색 액체가 에스트로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오늘의 두 번째 시크릿템, 이거를 살짝 넣어볼게요. 올라오는데. 확 오. 거품이 올라오죠. 줄어들어 있는 에스트로겐에 오늘의 시크릿이 들어가면은 줄어들어 있던 호르몬 작용을 확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갱년기라고 해서 호르몬이 확 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남아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쓰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게 오늘의 시크릿의 작용입니다. 오.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막 활성화되는 느낌. 정체가 뭐예요? 이건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나 유산균 너무 사랑하지. 우리 몸속에 있는 유산균이 500종이 넘게 유산균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져온 유산균은 아주 특별한 유산균이에요. 정답은 바로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이라는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은 정말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서 그냥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소화작용을 도와주는 딱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게 호르몬하고도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유산균이 이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미생물이다라고 하거든요. 면역 개선은 물론이고요. 뭐 심혈관 항암 예방 효과까지.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치료 가능성까지도 유산균.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 유산균과 골다공증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하다가 골다공증이 없는 쥐에게는 이게 맞네라는 것을 찾아낸 거죠. 뭘까요? 바로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이라는 유산균이에요. 일단 못 외우겠다. 진짜 딱 락토까지 들었어요. 락토에서 끝났어요. 그냥 YT1이라고만 부르도록 할게요.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골밀도가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골다공증이 없다는 건
골밀도가 높다는 거고 네. 에스트로겐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 유지되거나 아니면 줄어들었지만 그 에스트로겐을 잘 활용하거나. 네, 잘 활용하거나 맞아요. 그래서 연구팀이 이게 왜인가에 더 깊이 알아보니까 YT1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인 아까 말씀해주신 ER2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활성화를.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어머, 어. 저희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가져왔습니다. 제가. 집집마다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애기들 있으면. 그래서 이 열차를 네. 에스트로겐 수용체 ER2 어. 그리고 이 짐들을 에스트로겐이라고 에스트로겐. 할게요. 실었습니다. 그럼 이 열차가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연료. 바로 연료입니다. 여기에서 이 YT1이 연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 연료가 없으면은 열차가 출발을 못 하잖아요. 그때 YT1을 먹으면 ER2가 다시 부르릉 시동을 걸고 뇌나 폐, 간 이런 몸 구석구석에 에스트로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은 에스트로겐으로도 이제 잘 활용해서 몸에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 실제로 에스트로겐이 생산되지 않는 쥐에게 8주간 YT1을 먹였더니 ER2 발현량이 증가됐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제 겨울철 더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 하나 있거든요. 눈 오고 나면 이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에게. 빙판길에서 아, 맞아.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 맞아요. 지금 정형외과 계속 예약 엄청 막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빙판길을 조심해라. 정말 겨울철에 눈 오면 길에서 미끄러지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그냥 툭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뼈까지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 갱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고 갱년기가 찾아오는 거하고 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뼈에 영향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우리 신체 내부의 전반적인 방어막 이 역할을 하지만 이제 뼈를 놓고 보면은 이제 뼈를 없애는 그런 세포, 파골 세포의 이 움직임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뼈를 파괴하는?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이 갱년기 때 파골 세포의 이제 활동량이 억제되지 못해서 뼈가 빨리 약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골밀도가 그냥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골 감소증에서 네. 결국은 골다공증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병원에 이제 골다공증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면 남녀 비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골다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120만 명. 많죠. 와. 근데 그중에 여성의 비율이 94%에 달했다고 합니다. 헐. 그냥 여성 질환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뼈가 진짜 제일 정말 확실히 중요해요. 네. 맞아요. 네. 여기에다가 갱년기 여성이 특히 또 중요한 그 또 신경 써야 되는 질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우 나는 이거 듣는데 내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야 지금. 아직 걱정하지 마세요. 전 세계 사망률 1위인 질환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망률. 사망률 1위면 암 아니에요? 암. 혈관과 관련 있을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맞춘 거야? 진짜? 네, 맞아요. 심혈관 질환이에요. 전 세계 사망자의 무려 32%가 이 심혈관 질환 때문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왜요? 왜 더 위험하죠? 또? 왜 그러냐면 이 에스트로겐이 원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이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야, 이걸 근데- 되게 많이 한다. 맞아요. 진짜 우리 몸에 안 건드리는 부분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에스트로겐이 사라지면은 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이제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중반부터는 오히려 여성의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남성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여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확 올라가는 거죠. 약간 심혈관 질환하면 느낌이 보통 아버님들이 이렇게 맞아요. 뒷목 잡고 쓰러지는 이런 느낌이 강하지 네네. 어머니가 남성 뒷목 질환처럼. 잡고 쓰러지는 이런 느낌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 결과는 다르네요. 저도 연구 결과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쿠퍼만 지수라고 갱년기 증상을 겪는 여성들에게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안면 홍조, 불면, 뭐 우울감, 불안 이제 증상들 중에 대표적인 거 11가지. 이 11가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예요. 40대에서 60대 이 여성들에게 12주 동안 YT1을 섭취하게 하고 쿠퍼만 지수를 봤는데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신체적 불편뿐만 아니라 이제 갱년기 때 심리적이나 뭐 사회적인 변화까지 겪잖아요. 이 삶의 질을 평가하는 맹콜 지수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무려 29가지의 갱년기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네. YT1은 골밀도는 물론이고요. 통증, 민감도, 단기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너무 다양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니까 갱년기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착한 유산균이 셈이죠. 너무 고맙네요. 말만 네. 들어도. 맞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 YT1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갱년기 여성 건강 개선 기능성 유산균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갱년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춘기처럼 뭐 한 번 왔다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날지 사실 모르는 긴 여정이거든요. 사춘기는 뭐 길어봤자 3년, 뭐 4년. 그런데 이 갱년기, 사춘기는 뭐 40대에서 이제 60대까지 조금씩 이 증상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지만 70대에 들어서면 다시 갱년기 증상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의 평균 수명, 이제 기대 수명이 한 86세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이제 폐경이 돼서 기대 수명 86년까지 한 36년이 남아 있잖아요. 이 36년을 정말 잘 보내려면 그러니까 더 지혜롭게 준비하고 관리를 잘 해야만 되는 시기인 거죠. 자, 그럼 결론은 정말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에스트로겐을 잘 활용해서 정말 갱년기를 지혜롭게, 똑똑하게 극복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 메노포즈, 즉 폐경과 함께 찾아오는 이 갱년기를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 이것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내 안의 나를 다시 한번 잘 깨워서 잘 관리해보자.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춘기가 갑자기 사춘기로까지 갈 수도 있나요? 갈 수도 있어요. 네. 이미 있는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잘 쓸 수 있도록
내 거를 잘 활용하자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게 갱년기 관리를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너무 지금 고맙고 착한 유산균 YT1을 이걸 섭취를 이제 하고 싶단 말이에요. 주의사항이 없을까요? 주의사항은 다른 질환이 있거나 혹시라도 다른 의약품을 복용 중이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섭취하셔야 되고요. 또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섭취를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알러지 체질도 주의하셔야 하고요. 네, 사실은 큰 부작용은 별로 없는데 이 유산균이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관할 때 잘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냉장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네, 개봉 후에도 밀봉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이 유산균 드실 때는 항생제하고는 좀 시간을 한 3-4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